안녕하세요. 신한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나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식사 양도 줄이고 근데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밤만 되면 식욕이 터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라면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떠오르면서 식욕이 터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50대가 되면 이제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말은 제 얘기였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체중이 유지가 됐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다 보니 다이어트를 했다가 다시 찌는 요요를 반복하면서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살이 찌면 굶어서 빼고 다시 찌면 또 후회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생활이 막 반복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체중이 85kg까지 늘어나게 되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단순히 살이 이만큼 찐 게 아니라 내 건강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내가 병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내 몸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있는 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당과 지방을 연료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제 몸은 지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매일 먹는 흡수되는 당만 사용하면서 태우면서 살았던 거고 그 당조차도 너무 많고 넘쳐서 혈당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과자 먹고 점심 먹고 빵 먹고 그다음 저녁 먹고 싶을 때 또 야식 먹고 계속 뭔가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먹는 거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가 먹고 싶으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먹고 싶은 치킨이며 피자며 아이스크림이며 많은 음식들을 그냥 고민 없이 즐겁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제 몸은 점점 지방은 축적이 되고 사용을 못하는 몸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당이 계속 들어오니까 지방은 이제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차곡차곡 모아둔 거죠. 지방이 점점 쌓여 있는데 운동을 해도 이걸 꺼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온몸에 들어오는 당조차도 너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해도 생각보다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되었던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수치가 높게 유지가 되면 몸은 지방을 태우르기보다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인슐린이 낮아지면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방법이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인데요. 간헐적 단식은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몸에서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7시나 8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8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12시간의 공복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12시간, 익숙해지면 14시간, 그리고 16시간까지 늘려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몸은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하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날 7시나 8시까지 저녁을 마치고 다음날 12시간 공복이 되면 아침으로 계란이나 버터 아니면 올리브 오일, 방탄커피 등을 그때그때 맞춰서 먹습니다.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고요. 탄수화물은 좀 제한을 하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먹어요. 먼저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여기에서 단백질은 두부나 뭐 소고기 아니면은 생선 뭐 해가지고 닭가슴살만 제한이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백질의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면이 먹고 싶을 때에는 두부면 같은 것도 먹고 그리고 스테이크 같은 것도 구워서 먹는다든가 단백질을 좀 폭넓게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 날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선택을 해서 먹고 만약 내가 뭐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만큼 양을 좀 줄입니다. 특별히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반찬도 냉장고에 있는 양념이 좀 적은 나물류, 밥은 잡곡밥으로 해서 먹었고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최대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피자가 생각날 때에는 점심에 피자도 먹습니다. 근데 피자를 먹을 때에는 물론 야채를 먼저 많이 듬뿍 먹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피자 한 조각 정도를 허용을 해주는데, 그런 날에는 다른 음식을 조금 더 제한을 하는 편이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결국 간헐적 단식은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저탄고지는 지방을 태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굶거나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이어트는 뭐 한 달 하는 한 달 프로젝트 그런 게 아니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편안한 방식으로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는 살을 빼려면 무조건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습관화해서 편하게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계속 해주는 게 건강한 몸으로 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운동 시간을 체크하지 말고 나의 공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간식은 내가 얼마나 먹는지, 탄수화물 비중은 어느 정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그 안에 나의 먹는 습관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가 끝난 게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려면 아직도 기나긴 여정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나긴 여정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나였습니다. 건강한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 건강한 습관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